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네. 옴기니의 말을 먼저 읽어보시는 거를 좀 더 선명해지는 네,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 소설집만으로도 뭐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왜 이런 식으로 쓸까에 대한 의문이 처음 읽는 분들한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의 변주기는 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의 상황이나 관계, 결국에는 그러니까 가족 간이든 연인 간이든 부부 간이든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들에 대한 포착인데, 그게 되게 전조부터 시작을 해서 균열이 있고 그 후에 약간의 그런 덧없는 좀 쓸쓸한 그런 정서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어서 사실 이렇게 몰입해서 읽으면 좀 읽는 사람 자체가 쓸쓸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리고 항상 마지막을 좀 열어두는 맞아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 비욘디라는 거는 이 소설집 안에 실려있는 작품 중 하나인데, 이 소설집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제목 같기도 해요. 어떤 비온 뒤에는 왜 햇살이 비치고 기분이 맑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좀 뭔가 계속 먹먹하게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 그 비에 젖어있는 상태에 내가 좀 여전히 놓여있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런 정서가 결국엔 이 소설집에 곳곳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비욘디가 중간 정도에 나오잖아요. 네. 비욘디를 쪽을 읽으면서 되게 좀 쓱 읽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에피소드보다 더. 네네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작품 너무 감탄하면서 읽었는데, 아마 공감대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는 비욘디가 진짜 좋았어요. 가장 표제작다운 느낌의 소설이었고, 어떻게 보면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소설들보다 그나마 정보가 좀 주요 인물이 한 명이니까. 근데 그냥 되게 아름다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배경도 그렇고 대신 여행을 갔다 오는 느낌이어서. 심지어 여기 나오는 뭐 차 이름들을 다 검색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뭐 복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차인지도 모르고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검색의 힘을 빌어서 좀 더 그 배경에 빠져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작품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맨 처음에는 비욘디가 제일 저도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는 과부들, 그 바로 다음 에피소드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맨 처음에 보시면은 차례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뭐 단편 제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전 되게 앨범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다 싱글 위주로 발매를 하니까 되게 좀 정규 앨범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니까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비욘디가 약간 타이틀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렇겠네요. 저는 우정도 되게 재밌었고, 그 친구, 오래된 여성 둘 친구 나오는데, 한 명이 이제 어떤 우연? 권태 때문에 옛 연인을 만나면서 균열이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정에 영향이 있는 그런 소설도 재밌었고, 그리고 좀 묘하다라고 생각한 작품 중에 하나는 이 소설집 안에서 좀 다른 느낌이 받았던 건 감자장수라는 굉장히 시골적인 느낌의 제목인데, 실제로 어떤 시골에서 감자장수가 누군가의 남편으로 취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돈을 받고 누군가가 미호모가 될 상황에서 자기가 남편이 되어주는 건데,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무슨 약간 막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도 감자장수 되게 좋았어요. 네, 좀 이상했어요. 네. 이게 현대라면 온갖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선 비판할 여지들이 많은 책인데, 네, 많은 작품이었는데, 근데 좋았어요. 그런 통상적인 편견을 좀 뛰어넘는 상황들과, 근데 좀 되게 현실적이란 생각을 했어요. 요즘 시대라면 이게 불가능하지만, 할 것 같지만, 여기에 나오는 배경의 시간이나 공간에서는, 그리고 사실 우리 이런 일들 다 어느 가정에 흔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완전 없을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자장수가 좀 다른 톤으로 좀 신기하게 저한테 남아있는? 제목들이, 네. 단편들이 가지고 있는 제목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주제를 포함하고 있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뭔가 줄거리를 요약하고 있다거나 네. 그런 건 아닌데, 단편 제목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그 바로 앞전에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길버트의 어머니, 네. 이런 것도 그렇고 감자장수도 그렇고, 네. 저희가 흔히 대화를 하면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네, 불륜이라든가 네. 문제야, 이런 단어들 하나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네.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어요. 네. 뭔가 되게 정직한 제목들이어서, 근데 그런 느낌 있죠. 작가가 나는 오늘 뭐 예를 들어 조율사의 아내들에 대해 써볼 거야, 이렇게 네. 그냥 시작점 같은, 근데 결국엔 그게 종합하는 이야기, 그리고 뭐 과부들이라고 하면 뭐 이게 작가의 경험이든 들은 이야기든 이런 과부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볼 거야, 약간 그냥 되게 심플하게 접근하는데 작정하고 쓴 느낌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제목이 더할 나위 없이 여기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지가 않은데도 네. 읽고 나면은 뭔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앨범 제목 같다라는, 그 앨범 구성 같다라는 말씀에도 좀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들을 읽을 때 시대감이 확실히 좀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네. 배경인지가.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헷갈려서 계속 좀 찾아보거나 혹은 더 앞에 부분을 보거나 했었거든요. 이게 현대인지 근대인지 네. 그런 정보를 또 구체적으로 주지는 않죠. 네. 근데 나오는 사람들의 이미지 같은 게 확실히 좀 최신의 느낌은 또 아니기도 하고, 어떤 건 되게 도시적이고. 네. 뒤에 가서 이제 한방들이 나오기는 소설의 구성들이 많아서 어떤 특정한 문장에 막 밑줄을 긋는 식으로 읽는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거는 소설 한 편 한 편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어울리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문장을 좀 이야기의 소재로 삼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첫 번째 문장은 47쪽이고요. 네,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설명할 수 없는 탈선과 복귀는 마치 자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휴가를 냈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지만 도무지 이해는 할 수 없었다. 한바탕 광기의 분출은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니까. 네, 이런 문장인데, 이 문장은 제가 앞서서 재밌게 읽었다고 말씀드렸던 작품이죠. 우정에 나오는 대목이고요. 이 문장은 부부가 이제 언쟁을 하는 사이에 여성의 입장에서, 프란체스카의 입장에서 나오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탈선과 복귀라는 거는 프란체스카가 옛 연인과 다시 조우를 하고 결국엔 흔한 말로 바람을 폈다가 네. 그거를 남편에게 고백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과 끝났다라는, 왜냐면 그 관계가 정리된 다음에 남편이 이걸 알게 되고 확인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냥 이 문장이 그냥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마치
휴가 냈다가 내 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탈선이자 광기의 분출이라고 하는 게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지금 이 소설에서는 프란체스카는 결국에는 남편을 선택하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프란체스카의 친구 마지라는 친구이고 남편이 이제 등장을 하는 소설인데 네. 결국에는 프란체스카가 남편을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우정과 사랑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왜 그렇게 선택을 하냐면 마지라는 오래된 친구는 남편인 필립을 사실 마뜩찮아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사실은 재밌는 거는 프란체스카는 마지랑 옛 연인을 연결시켜주고 싶은 약간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결국에는 프란체스카와 연결이 됐고 마지가 그거를 약간 조건을 만들어주면서 응원하는 것처럼 됐고 맞아요. 남편은 당신 친구가 나를 기만하는 데에 동참했다라는 분노가 엉뚱하게 그러니까 아내에게 분노가 향하면 둘은 헤어져야 하니까 네. 엉뚱하게 그 친구에게 간 거죠. 나는 그 친구가 이 상황을 알고 있다면은 같이 얼굴 보는 건 힘들 거야 라고 남편이 얘기를 해서 프란체스카가 마지와 종종 식사를 하던 식당에서 이제 우리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 라는 식의 말을 하는 걸로 소설이 끝나는데 이게 진짜로 무슨 사실 사람이 계속 같은 집에 살고 만나던 사람들도 늘 같은 상황인데 그런 외도의 순간들, 시간들이 마치 긴 휴가를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고 나는 제자리로 다시 일상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라는 느낌의 대목이어서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게 꼭 뭐 단순히 외도 바람폈어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정말 한 번 한순간의 일탈 같은 거 그리고 남은 시간들은 그거를 잊고 정리하는 시간들이겠구나. 왜 우리가 엄청 강렬한 휴가를 갔다 오면 거기에 좀 여운에서 길게 좀 빠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거를 마음이 어딘가 갔다 온 거를 휴가에 비유한다는 거?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들이 되게 너무 잔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잔잔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말들이 이 우정이라는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여기서는 되게 좀 착각을 했었어요. 되게 옛날 이야기다라고. 네. 그랬다가 아니구나 네. 라는 거를 이제 또 나오는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어떤 물건들이나 장소를 보면서 네.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엄청 잔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까지 잔잔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사실 이 소설 안에서 그 외도의 순간은 거의 몇 줄로 정도밖에는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드라마나 일반적인 좀 통속적인 소설에서는 그 외도가 굉장히 큰 일인 것처럼 다뤄지잖아요. 네. 그 사람과 뭐 어떻게 만났고 어떤 내적인 갈등들이 있고 결국에 어떻게 인연이 되고 또 헤어지게 되는 과정까지 막 이게 주요한 드라마라면 이 윌리엄 트레버의 단편에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생략이 돼 있고 자 이제 너에게 그런 큰 일이 일어났어. 그럼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것이야? 라는 질문으로 소설들이 좀 들어가는 접근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우정은 되게 엉뚱한 방향의 결론이 났는데 그게 전 좀 현실적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에게는 이 친구만 없으면 다시 안 보면 그 기억을 상기시킬 만한 일이 없어지니까 그냥 이 친구를 인생에서 떼어놓으면 당연히 둘은 기억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 말고 우리는 어쨌든 지금 공동체가 결속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합의를 하는 관계인데 친구가 계속 인연이 이어지는 한은 그때 괴로웠던 마음, 원망 이런 게 들추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 친구가 같이 함께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이게 없던 일이 될까? 아니면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